기다노 대승정의 일본과 한국에 관한 충격 예언.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기다노 대승정의 일본과 한국에 관한 충격 예언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밌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의 승려 기다노 대승정은 외계인과의 대화, 내용을 담은 우주인과의 대화라는 책을 펴낸 바 있습니다. 그는 외계인으로부터 뜻하지 않게 예언 아닌 예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편은 일본의 기다노 대승정이 우주인을 만나 앞으로 있을 지축 변화로 겪게 되는 대화란을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곳에 일본의 기다노 대승정에 관한 글이 있었지만 자료가 충분하지 못해 영상을 만드는데 부족한 점 이해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불교계의 대승정 위치에 있는 기다노 대승정은 진원종 본각사에 있었습니다. 기다노 대승정은 상냥하고 품격이 있었으며 매우 서민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본업이 주재였지만 유치원을 경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가 히로시마 현해 선통사라는 절에서 지내고 있었을 때의 일이다. 1975년 7월 22일 낮에 글쓰기 작업에 몰두했던지라 자정 무렵에는 잠에 골아 떨어진 때였습니다. 그렇게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친구여, 친구여, 일어나세요. 지금 커튼을 여세요. 라는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에 놀라 잠을 깨고는 목소리를 따라 일어나 창문에 가려져 있던 커튼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의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자 생전 처음 보는 기이한 상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보름달이 환하게 비추고 있던 밤이었는데 동쪽의 어두운 하늘 쪽에 처음 보는 낯선 원반 하나가 빛을 내며 하늘을 가로질러 산에 착륙했습니다. 원반의 문이 열리더니 온몸에서 빛을 내는 4명에서 5명 정도의 무리가 그곳에서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겉모습은 지구인과 크게 차이는 없었지만 원반과의 거리가 100m 정도였음에도 그들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다행히 언어를 연구했다는 듯이 유창한 일본어를 구사했습니다. 그 음성의 선명도가 워낙 선명하게 들려와 마치 앞에서 대화하듯 잘 들렸다고 합니다. 그들의 음성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집중하여 듣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놀라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듣는 내내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자신들은 신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지구에서 말하는 우주인이라 인자한 음성으로 자기들을 소개한 후 하늘에 있는 천체와 지구에 관한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게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방대한 우주에는 우리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천체에도 각각의 모습으로 수많은 우주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생활의식, 사고방식, 기후, 그리고 정밀도 등이 제각기 다르며 문명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우주인이 살고 있는 행성은 친구가 살고 있는 지구 행성보다 문명이 월등히 발달하였습니다. 대단히 살기 좋은 낙원이요 큰 이상 세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구에서는 천국 내지는 낙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친구는 조금도 실망하거나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지구도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과 동등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장차 일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환란 후에 펼쳐질 새 땅에는 우리 우주인이 일시에 구로 이주하여 무궁한 조화로운 세계를 이룰 것입니다. 그야말로 진선미의 극치를 이룬 지상 낙원이자 진정한 천국이지요. 조만간 지구에는 큰 변동이 있을 터인데 지각이 신축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해저였던 곳이 해면으로 돌출하도록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확신에 찬 듯 말해주었습니다. 이 예언에서 구체적으로 일본이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섬이 물속으로 침몰되어 없어진다는 내용을 통해 어렴풋이 일본 침몰을 암시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뒤 이어지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보면 그 가능성은 더욱 쉽게 다가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일본을 비롯한 한반도에 대한 예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구 지축의 변화로 환란이 찾아온다고 해도 사람이 다 죽는 것은 아니고 그 환란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자들은 반드시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현재 인구수가 1억 2,300만 명인데 이 가운데에서 약 20만 명 정도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해주었기 때문에 일본 침몰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예언이 사실이라면 1억이 넘는 일본 인구 가운데 20만 명, 즉 700명의 한 사람밖에 못 산다는 이야기니 백조의 손이라는 말 그대로 수백 명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의 손만이 겨우 살아나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우주인은 세계대변에 대해 말하기를 지축이 흔들리면서 지구 전체적으로 지각 변동이 생기는데 그들은 이것을 제1의 변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지축으로서는 변동으로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특히 명심사항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놀라운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일본의 우방인 한국은 지구상의 전체 나라 중 종주국이 될 것이며 절대적인 핵심 국가가 될 것이고 그곳에서 성형군자가 부지기수 출세하여 사회 만방을 이끌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영광스럽게 행운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인 약 425만 명이 구원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수는 5,1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425만 명이 살아남으려면 대략적으로 12명 중에 1명꼴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구를 파멸시키는 것은 오로지 인간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장차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며 지구의 많은 이들이 나쁜 생각을 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지구는 더 빨리 파멸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생각을 가진 많은 인자들이 좋은 생각, 즉 좋은 각성을 세상에 내보내 지구의 균형을 잡아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지구의 균형은 조화롭게 되며 살아있는 지구의 자기장이 무너지지 않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가 1975년도였고 그때의 세계 인구가 40억이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야 겨우 40억의 인구가 지구에 살고 있는 것인데 고작 40년 만에 인구가 2배인 80억으로 늘었다는 것은 기단호 대승정을 찾아온 우주인들의 예언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더욱 신비로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우주인들의 계속된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구는 이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원반이 지속적으로 지구에 날아오는 것은 경고를 위해서입니다. 친구가 지내는 지구 중력의 자기장은 이미 교란되기 시작했으며 지구 공전궤도 역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한 상태입니다. 천체 위치가 변하기 시작했는데 지상의 누구도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전문가와 과학자는 우리를 그다지 믿지 않으며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자료나 열심히 수집할 뿐입니다. 이어서 지구 지축에 관한 예언도 조금 더 소개하겠습니다. 지구 축각도의 변화가 일어나도 지구인은 동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그런 때에도 자신과 가족의 이익을 챙기기 바쁠 것입니다. 조만간 지구에는 커다란 변동이 생길 것인데 바다 아래 있는 땅이 위로 돌출되거나 바다 위에 있는 섬들이 물속으로 침몰되어 지금의 세계 지도는 크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주인들은 기다노 대승정에게 일본에 대한 자세한 미래도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일본열도 외측 지진대가 크게 확장됩니다. 시코쿠 규슈를 지나 야마구치현에서 동쪽까지 이르는데 서쪽은 올라가며 동쪽은 침몰할 것입니다. 한편 외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미래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준 신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도 함께 남기고 떠나셨다고 합니다. 불어난 장래에 친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상하될 것이니 그때에 다시 만나자. 친구야 안녕. 최근에 밝혀진 사실이나 뉴스로는 일본의 기다노 대승정의 예언과 관련된 새로운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구의 지각변동과 관련된 예언이 과학적으로도 일부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지구의 자기장이 약해지고 있는 현상과 관련하여 지구의 극이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기다노 대승정의 예언이 단순한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 과학적 근거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기다노 대승정의 예언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연구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하기 위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가장 미스테리한 해양사건.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역사상 가장 미스테리한 해양사건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미있게 시청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시간은 과거에서처럼 현재도 흘러가겠지만 먼 미래가 된다 해도 현재 흐르고 있는 모든 역사를 정확하게 기억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우리는 타임캡슐이나 기타 자료들을 남기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먼 과거 시대에는 지금과 같이 기록을 남기기 위한 고도의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에 현재 우리에게 남겨진 과거의 기록은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과 다양한 기술을 총동원하여 미처 밝혀지지 않았던 수많은 미스터리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이 좀 더 발전한 미래에 가면 현재의 정답들이 오답이 될 수도 있겠고 지금까지 우리가 밝혀내지 못했던 미스터리들이 모두 밝혀지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어쨌거나 현재 우리의 과학으로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미스터리들 중 아직까지도 도저히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그 미스터리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메리 셀레스트 호 사건은 1872년 12월 4일 영국 상선 디 그라티아호가 아조레스 제도 앞바다에서 발견한 유령선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이 배는 뉴욕에서 이탈리아 제노바로 향하던 중이었으며 선장 벤저민 브리그스와 그의 가족 그리고 선원들이 모두 사라진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배에는 6개월치의 물과 식량이 있었고 선원들의 개인 물품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내에는 폭력의 흔적이 없었고 구명보트 한 척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또한 배에는 다량의 물이 차 있었지만 항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항해 도구들은 부서지거나 사라졌으며 선장의 항해 일지는 11월 25일까지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부는 알코올 원액이 새어나와 폭발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다른 일부는 선장이 화물의 상태가 불안정해져 폭발을 우려해 배를 떠났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2006년 영국 대학의 실험에서는 사라진 9배럴의 알코올이 사건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많은 창작물의 모티브가 되고 있습니다. 메리 셀레스트호 사건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유령선 사건 중 하나로 그 미스터리는 아직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으니 재미있게 시청바라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광활한 바다는 수많은 미스터리를 품고 있는 곳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불과 함께 거론되는 물일 것입니다. 그만큼 물로 가득한 바다에서는 무시무시한 사건들과 전설들이 생겨나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해양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메리 셀레스트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리 셀레스트호에 대한 해석은 많지만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고 역사상 가장 희한한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1872년 어느 날 벤자민 브릭스 선장은 그의 아내와 딸들과 함께 늘 함께 동행하던 선원들을 태우고 뉴욕시를 출발하여 드넓은 바다를 향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브릭스는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제노바로 가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 항해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메리 셀레스트는 한 달 뒤 뉴저지에서 제노바로 가는 다이 그라시아라는 이름의 또 다른 배에 탄 선원들에게 발견됩니다. 다이 그라시아 선원들은 바다에서 무엇인가 이상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배의 초타수는 곧바로 선장 모아우스에게 메리 셀레스트호에 대해 배가 비효율적이고 이상한 방식으로 자신들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모아우스는 즉시 뭔가 잘못되었다고 의심했고 낯선 배가 자신들에게 가까워질수록 두려움도 커졌다고 했습니다. 혹여 해적선이나 유령선은 아닐까 하며 노심초사하였습니다. 그렇게 겁에 질려 있었지만 선장은 선원들을 다독이며 다이 그라시아 선원들에게 작은 배를 띄워 그 음산한 배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선원들은 곧 그 배의 정체를 알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해적선이나 유령선이라며 잔뜩 겁에 질려 있었는데 메리 셀레스트는 마치 오래된 유령선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메리 셀레스트는 말 그대로 유령선처럼 텅 비어 있었고 누군가 억지로 버려둔 것처럼 완전히 버려진 채 조류에 휩쓸려 자신들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상태가 무척이나 나빴던 메리 셀레스트호는 메리 셀레스트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고 밧줄과 장비들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도처의 갑판을 비롯해 여기저기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것은 갑판 위에 버려진 임시로 설치된 사운딩 로드인데 이는 훗날 브릭스 선장과 그의 가족과 선원들이 실종된 미스터리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게 될 만큼 많은 의문을 남기게 됩니다. 메리 셀레스트는 그때 당시 상당한 양의 물이 차 있었지만 항해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장의 항해 일지를 제외한 모든 서류가 사라져 있었고 배의 시계와 나침반도 고장나 있었습니다. 또한 배의 구명정 밧줄도 그대로 있었고 화물인 알코올 통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중 9통은 비어 있었습니다. 선원들의 개인용품 역시 그대로 남아있었으므로 해적들이 노략질을 했을 가능성은 극히 적어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메리 셀레스트는 11월 25일 이후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감쪽같이 사라진 채 한 달 가까이 유령처럼 표류했던 것입니다. 항해 일지 역시 11월 25일 이후로는 기록이 끊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배에 걸린 보험금을 노리고 선장과 선주가 벌인 자작극이라고 추측되기도 했습니다. 메리 셀레스트호 사건은 여러가지 가설과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배를 손상시키는 자작극을 펼친다고 해도 배를 팔아서 얻는 수익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식량으로 실었던 빵에 핀 곰팡이가 승객들의 환각을 유발시켰다는 설, UFO에 의해 납치되었다는 설, 화물로 실은 알코올이 폭발했다는 설 등 다양한 가설들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간의 수사 끝에도 결론은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아우스 선장 일행에게 지급된 선장 일지와 의외로 말끔한 선체, 그리고 주인이 없음에도 발견될 때까지 무너지지 않고 끊임없이 표류하는 미스터리함까지 메리 셀레스트호는 최악의 선박, 실종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몇 년 동안 강렬한 추측과 다양한 이론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해적 또는 반란을 이야기했지만 싸움의 흔적이나 강제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었기에 묵인되었습니다. 폭발 또는 구조적 결함 가능성도 제기되었지만 선박은 대체로 잘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역시 답이 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메리 셀레스트호에 대한 조사와 인양 시도를 포함하여 선원들이 사라진 진짜 원인은 아직까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해양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논쟁이 되고 있는 수수께끼 중 하나가 되었고 메리 셀레스트호의 미스터리는 시간이 거듭될수록 바다의 변덕스러운 성격을 감안하여
해양사학자와 작가의 상상력을 자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해양 역사상 이례적인 사례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여전히 연구 및 탐구의 대상으로 남아있습니다. 메리 셀레스트 호의 사건은 바다의 신비와 인간의 무관심에 대한 뜻없는 질문을 던지며 다양한 이론과 가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계속해서 해양사의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미래 어느 날에 가서는 그 미스테리가 풀릴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요. 메리 셀레스트 호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다양하고 흥미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두고 여러 가지 가설을 제기하며 토론을 이어가고 있어 주목할 만한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의 한계시물에서는 메리 셀레스트 호 사건은 정말 미스터리 그 자체다. 해적이나 반란의 흔적도 없고 폭발이나 구조적 결함도 없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또 다른 댓글에서는 알코올이 새어나와 폭발했을 가능성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왜 구명보트는 발견되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타로카드로 사건을 분석한 블로그에서는 타로카드를 본 결과 선원들이 갑작스러운 공포에 휩싸여 배를 떠났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공포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메리 셀레스트 호 사건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다양한 의견과 가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은 시간이 지나도 식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해석과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메리 셀레스트 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오늘의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미스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